안녕하세요. 옥정 로또 부동산 이긍정 소장입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2+2는 과연 무엇인가? 개설 실무 교육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주제인데요. 막상 하나씩 설명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 흔히 말하는 2+2의 개념을 조금은 선명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먼저 2+2의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흔히 말하는 2+2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초 계약 2년 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플러스 2년, 그래서 흔히 2년 더하기 2년은 최대 4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면 행사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사용 횟수는 한 계약당 1회이고 자동 연장 아닌 임차인의 확실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 이제 사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2년을 계약했는데 만기가 지나서 현재 1년째 더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쓴 건가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전 임대인도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거주가 이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에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묵시적 갱신으로 오래 살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 1회는 별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월세를 10% 올렸습니다. 이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가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규 계약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갱신이라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 이상을 합의해 계약했다면 법에서는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이 시작되고 임차인의 중도 해지 자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야 합니다. 통보 후 3개월이면 나갈 수 있다는데 이때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보 후 3달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고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특히 많이 틀리는 포인트입니다. 2+2를 다 채워서 4년을 살았습니다. 4년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 사용이 한계입니다. 2+2 이후에는 법으로 거주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도 함께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대료와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제가 사정상 2년 후에는 직접 거주해야 하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방법이 있나요? 정답은 네, 있습니다. 입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9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둘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셋째,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넷째,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다섯째,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여섯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일곱째,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단 요건 충족 시. 여덟째,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아홉째, 그 밖에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향후 실거주나 처분 등 부득이하게 갱신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어 미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제한하고 임차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이는 단순한 갱신 거절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보상이 있고 임차인의 인식과 동의가 명확하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월세 3개월분, 임대료 차액의 2년분,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 사유는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사후 행동까지 일관돼야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임차인의 잦은 이사, 과도한 임대료 인상, 생활에 불안정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만큼은 같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2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즉, 영구 거주권이 아니라 한 번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2 제도는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을 세워두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도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상 사례로 살펴본 이긍정 소장의 2+2였습니다. 감사합니다.